어떤 사스 회사들은 컨설팅까지도 해주기도 해요. 프로세스 컨설팅이나 교육, 뭐 아웃소싱 이런 솔루션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프로세스가 다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AWS가 성공한 게 클라우드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켜줘요. 자격증도 줍니다. 그래도 잘 못할 것 같으면 이제 기술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개발도 대신 해주기도 해요. 방금 말했던 것들을 AWS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파트너가 있어요. 그거는 무료로? 아니죠. 다 어마어마한 비쌉니다. 이런 모든 노력에서도 돈을 더 버는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생산성 큰 카테고리 내에서 정말 생산성과 관련된 프로덕티비티 내 프로덕티비티를 봤는데, 이 큰 틀에서 생산성이라고 하면 또 크게 또 여러 개로 나눠주신 게 생산성 있었고, HR 있었고, 그 다음에 채용, 그 다음에 관리 운영 쪽 있었고, 또 교육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다음으로 볼 게 요 HR인데요. HR이라고 하면은 사람 관리 요 정도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HR을 영어를 옛날에는 이렇게 휴먼 리소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걸 또 이제 휴먼 릴레이션십스라고도 바꿔서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인사가 만사다 그러잖아요. 네. 좋은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거든요. 저희가 성과가 나와야 되고, 성과가 안 나오면 회사가 망하니까 저희가 행복해야 되고, 행복 안 하면 도망가겠죠. 그리고 저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모든 스타트업들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람처럼 기업도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영어 단어도 조직이 오거나이제이션, 그 조직이에요. 사람의 조직하고 이런 회사의 조직에 쓰는 단어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인 거예요. 회사의 조직은 생명체인 거라서 성장을 하다 멈추면 쇠퇴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도 성장하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옛날에는 회사들이 평균 수명이 한 80년 그랬어요. 굉장히 오래 갔어요. 요즘은 뭐 25년이래요. 빨리 생겨서 빨리 성장하거나 빨리 망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HR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HR을 내 철학만 갖고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회사가 작을수록 사실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더 집중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조직 관리에는 신경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를 구하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사스가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야기를 싹 바꿔서 아마존 이야기를 해볼 건데, AWS 같은 경우에도 그냥 클라우드 쓰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돈 내고 서비스 쓰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AWS가 저는 성공한 게 이 6가지를 해서 성공했다고 보는데, 그냥 클라우드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켜줘요. 트레이닝. 그리고 자격증도 줍니다. 서티피케이트. 자격증까지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잘 못할 것 같으면 이제 기술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테크니컬 서포트를 해줘서 문제를 해결해 주죠. 그리고 못하면 개발도 대신 해주기도 해요. 이거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돈을 내면 이제 개발을 도와줘서 할 수 있게. 근데 방금 말했던 것들을 AWS가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AWS에 결국 이제 파트너가 있어요. 메가존이나 베스핀 글로벌 같은 회사들이 방금 말했던 것들을 좀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AWS라는 하나의 놀라운 제품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로세스에 적응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교육과 뭐 인증과 이제 기술 지원과 그다음에 이제 대신 개발 그리고 파트너까지 다 하는 거죠. 그거는 뭐 무료로? 아니죠. 다 어마어마한 비쌉니다. 이 중에 뭐 무료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 아니 자기만 서비스 쓰는 건데 그걸 그렇게 돈 받고 또? 그렇죠. 두 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뭐 체육관 가서 운동하면서 제가 옷 사야 되면 그 옷값은 제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낚시대도 마찬가지고 골프채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세진 컴퓨터는 교육식 공짜 시켜줬는데. 그래서 지금 남아있지 않는 회사인가 같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AWS 잘 쓰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이런 모든 노력에서도 돈을 더 버는 거죠. 뭐 사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냥 사스 솔루션만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뒤에 뭐 슬랙 같은 경우에도 뭐 사이트 가보면 정보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좋다. 어떤 사스 회사들은 컨설팅까지도 해주기도 해요. 교육도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까지 세트로 해야 사실상 더 잘 되는 거고, 잘 되는 사스 회사들은 그 AWS 경우처럼 나머지 것들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돌리는 게 사스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람이 결합되어 있군요. 이게. 그렇죠. 그 뒤에 더 많은 게 들어가야지. 이제 슬랙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람이 보기 쉽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정보가 많이 있고, 그 슬랙 안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뭐 이거 써보세요, 이거 써보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 모든 것들이 약간의 이제 코칭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스케일이 커지다 보면 뭐 슬랙처럼 뭐 사용자가 뭐 몇 억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되지만, 좀 조그만 사스들, 특히 HR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난이도는 무지하게 높죠. 슬랙은 고객사는 무지하게 많은데 난이도는 낮은. 근데 이제 HR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세스 컨설팅이나 아니면 뭐 교육, 뭐 아웃소싱 이런 것들을 해줘야
사실 솔루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커버를 해줘야 그래서 사스를 도입함으로써 그냥 우린 그 솔루션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문화와 프로세스가 다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회사도 되게 좋은 회사들의 모든 거를 다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사 읽다 보니까 이런 HR 관련해서 그 컨설팅 받거나 이러면은 많은 회사들이 저 회사는 어떻게 해요? 저 네. 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되게 궁금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노하우를 사스로 그냥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뭐 또 생각해 보면 개발자라 그러면 이 회사를 가도 뭐 이런 비슷한 툴을 쓸 거잖아요. 일하는 방식도 뭐 노션, 뭐 지라 쓰고 슬랙 쓸 거고 다 비슷할 텐데 그게 아닌 그 뒤에 이제 백엔드를 보면 뭐 결제라든지 뭐 근태 관리라든지 뭐 휴가 아니면 뭐 월급 처리가 가는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죠. 그러면 사실 불편하죠. 귀찮고. 근데 그게 다른 게 경쟁력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이제 프로세스가 있고 그걸 다 비슷하게 따라 한다면 그게 저는 업계의 경쟁력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제 너무 나쁜 거를 다 따라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뭐 혼자서 뭘 만드는 것보다 예를 들면은 사스인데 그게 500개 회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500개 회사의 프랙티스를 다 가져다가 저희가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엄청 좋아지는 거고 사람도 되게 편한 거죠. 내가 새 회사를 봤는데 일하는 방식이 되게 비슷한 거죠. 적응하기도 좋고. 모 언론사는 네. 최근까지도 휴가계 낼 때 종이에 손을 써서 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은 뭐 서류에 도장 찍고 기계가 로시 도장 찍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놀랍진 않습니다. HR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런 네. 사스들이 있는 거군요. 네네. 좀 저희가 그럼 봐야 될 회사 이런 회사들은 좀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전에 다뤘던 생산성 이야기는 사실 글로벌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네. 근데 HR 오면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일하는 문화도 다르고 법이 달라요. 법이 달라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지 미국은 4대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하기가 되게 힘든 영역이 또 HR입니다. 좀 맞춤 서비스로 다 가야 되는 그럴 거군요. 수밖에 없어요. 국가별로. 이제 미국만 해도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에 되게 큰 회사들이 많고요. 예를 들면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뭐 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직원 설문조사.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게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게 있고 글로벌화 하기 힘든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HR의 다양한 분야 중에 네. 어떤 건 각 지역마다의 법이나 이런 거에 많이 결부가 돼 있어서 요 부분들은 제공을 못 해주겠지만 네. 그 몇 개의 부분들은 좀 공통적으로 어디서나 통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네네. 그런데 뭐 채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복잡해봤자 어쨌든 채팅인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인사평가를 한다든가 이거는 굉장히 그 섬세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이 무척 많이 필요해요. 거기에 물어보는 질문 하나, 네. 그리고 그거에서 돌아오는 인사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인사 쪽에 관련된 거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많이 요구돼서 사실상 한 회사가 여러 개를 다 잘하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이 툴을 따로따로 다 쓰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뭐 연동도 좀 힘들 수도 있고 사용자들도 되게 귀찮고 뭐 이건 여기 가서 하고 저건 저기 가서 하고 이러면 또 귀찮잖아요. 약간 일장일단이 있어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약간 복합적입니다. 오늘 살펴볼 이제 HR SaaS 회사가 이제 일단 3개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워크데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HR 솔루션인데 워크데이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유니콘을 넘어서서 굉장히 매출도 많고 뭐 고객사도 많고 훌륭한 솔루션인데 한국에서는 전혀 못 씁니다. 안 맞기 때문에. 근데 뭐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죠. 뭐를 제공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들 정보가 다 들어가고 직원들이 뭐 언제 입사했고 어떻게 일하고 있고 뭐 인사평가 정보 다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직원들을 관리하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워크데이를 쓰는 회사들도 다른 솔루션을 추가로 많이 쓰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몰 임프루먼트라고 사람들 성과 리뷰 전문 솔루션인데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를 들면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아니면은 뭐 많을 때는 4번 정도 아니면 적을 때 1번 정도 이제 성과 리뷰를 하는데 그때 뭐 360도 리뷰로 사람들 추천받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너무 그걸 모아서 보여주고 또 이제 보스한테 리뷰를 받고 나도 내 정보를 놓고 근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야 돼요. 그냥 대충 리뷰하면 의미가 없어요. 보통 그거 컨설팅도 받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퍼포먼스 리뷰가 되게 중요한 게 대충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거를 잘해야지 진짜로 이렇게 모두가 그 납득할 만큼 신경 써서 잘하고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 뭐 승진시키거나 연봉을 더 주거나 근데 이게 잘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좋은 툴을 사용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죠. 스몰 임프루먼트. 네네. 그게 툴 이름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작은 그 개선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유명한 툴이 있고 또 하나의 전문 분야는 이제 매년 직원들 이제 설문조사인데 이거는 이제 뭐 EO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Employee Opinion Survey라고 해서 1년에 보통 이제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제 전체 설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행복한지,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전체 직원 설문조사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사 전체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조직별로.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보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파악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회사의 평균 말고 그 팀별 평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건데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를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익명성도 되게 중요하고 약간 질문들도 되게 중요해요. 이상한 질문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뭐 이상한 질문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급이 마음에 안 드세요? 이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연봉을 물어봤는데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올려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물어보는 질문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책이 있는 거예요. 변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인사이트를 모아서 정리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근데 익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내 솔루션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그 모 회사가요. 그 상향 평가를 하는데 주관식 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관식 문항을 대답을 했으면 예를 들어 이걸 좀 용문을 해서 리더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대로 보여주니까 리더가 그냥 글 문장 채 읽고 이거 누가 썼구만. 그렇죠.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은 안 하는 이만 못 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럼요. 그래도 여기서도 예를 들면 팀원이 4명 미만이면 아예 그 팀 평가를 안 보여주는. 그냥 안에 합쳐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직원들이 현재 어떻게 느끼는지를 쭉 정리를 해서 모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전문 도구가 있는 거고 이거를 사용을 하고 뭐 이런 데는 사실상 매달 일정 금액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건당으로 돈을 받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는 뭐 워낙 시장이 크니까 놀랍죠.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근데 이런 솔루션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퍼포먼스 리뷰하고 서베이만 하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 툴이다 보니까 뭐든지 다 하는 종합 솔루션이 있어도 전문 툴들은 계속 또 발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이제 컬처 앰프나 뭐 스몰 임프루브 같은 데서 또 새로 넣은 칭찬해 주기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같이 프로젝트도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죠. 야, 저 사람 너무 잘했어. 근데 이것도 어딘가에 이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 칭찬한 게 그걸 슬랙에 올라오는 거예요. 딱 그 연결되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슬랙에서 뭐 그룹 채팅 창에다가 저 사람이 이거 일을 너무 잘했어요. 라고 그냥 제가 텍스트로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그 툴에서 뭐 이제 기록을 해놓고 그게 이제 여기에 또 칭찬도 올라오고 해서 모든 게 이제 연동이 되는 API로 전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그 장점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슬랙을 되게 써보고 싶네요. 그렇죠. 되게 재밌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 외부의 툴들 그리고 그 서베이 같은 경우에도 자 이제 서베이 왔습니다. 하세요. 라고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일주일 지났는데 안 했네요. 빨리 하세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메일로 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슬랙에 그게 올라오는 거죠, 메시지가. 그리고 이제 조직이 얼마 끝났습니다. 결국 그 컬처 앰프나 스몰 임프루먼트가 실제로 그 가장 하는 건 가장 하는 거지만 그거에 뭔가 사람들하고 인터페이스는 슬랙에 해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슬랙이니까 이런 오픈 플랫폼으로서 성과를 잘 내고 있는 거죠. 미국 회사 다닐 때는 슬랙으로 다 되니까 우리나라 이제 카톡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게 그쵸. 일적으로도 대화를 걸로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카톡 같이 뭐 왓츠앱 옆에 틀어놨다 이거 딴짓하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카톡도 이제 뭐 카톡 포 엔터프라이즈 이런 걸 만들기도 했지만 업무용 솔루션은 전혀 다른 거고 그리고 그냥 채팅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이 거기에 연동이 돼야 되고 그건 진짜로 업무용 솔루션이어야 되는 거라 사실 회사들도 그냥 카톡 무료니까 직원들 뭐 사생활에 막 들어가는 거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제대로 된 솔루션을 쓰고 이걸로 일을 돌려야 관리가 되는 이메일은 회사 이메일을 쓰는데 왜 채팅은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는지.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곳은 워크데이 같은 곳이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스몰 임프루먼트나 아니면은 컬처 앰프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 지역마다 다르다 보여주셨잖아요. 한국에도 좀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한국을 보면은 그 플렉스라는 회사가 생긴 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잘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플렉스는 당연히 이제 한국 시장에 맞다 보니까 한국에 필요한 걸 다 만들어주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다 만들어지는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면 HR에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을 SaaS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채용, 계약, 온보딩, 그럼 이제 들어올 때 그다음에 업무 결제, 근태, 연차, 목표 관리, 피드백, 리뷰하면 이제 일하는 거고
돈 주는 거 급여 연말정산까지 해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많은 걸 다 해주는데 이거를 이제 만든 순서를 또 보면 재밌어요. 사스 회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참고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HR 사스를 하고 싶다라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52시간 법이 발효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근태 관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잽싸게 이제 근태 관리 솔루션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직원들 정보를 다 넣고 근태 관리 기능 넣어주고 한 사람당 얼마씩 내세요. 되게 싸게. 그래서 이제 초기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 이게 다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다음에 필요한 기능을 넣는 게 이제 급여 관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급여를 관리를 왜 복잡하는 거니까 급여 관리까지 해주고 또 급여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이 사실 뻔한 거잖아요. 근데 직접 직원 두고 하기 귀찮잖아요. 그럼 심지어 우리는 아웃소싱까지 해줄게. 그래서 AWS 스토리하고도 좀 비슷하긴 한데 결국 솔루션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솔루션이 잘 쓸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웃소싱으로 실제로 우리가 그 솔루션 돌리는 것까지 해줄게. 이렇게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서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노동계약서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동계약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뭐 계약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앞에 채용도 필요하네? 뭐 채용 관리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입사해서 퇴사할 때까지를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레코드도 하나로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입사할 때 면접을 어떻게 받고, 뭐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에서 생애 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평가까지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방금 말한 기능들을 전체 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부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각 국가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적용을 하죠. 네, 이게 아까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사람을 붙여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러면 크지 않은 회사들은 우리가 경영지원팀 자체를 거의 뭐 없거나 아니면 한 명 정도만 놓고서 나머지는 이쪽 다 외주 맡겨도 되는 거고. 그렇죠. 뭐 AWS 경우처럼 사스 회사들은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솔루션만 공급하는 거는 안 되고 솔루션을 잘 쓸 수 있도록 약간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아웃소싱이 사실 오퍼레이션이거든요. 오퍼레이션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거기서 AWS 경우처럼 교육도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 쓸 수 있게 덩치가 커지면. 여기서 교육을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면 컨설팅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R이다. 그러면 HR 솔루션만 넣는 게 아니라 HR 컨설팅.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인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인사평가를 하셔야 되고 뭐 등등등. 네. 다른 회사도 수많은 경험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월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그래서 HR 컨설팅이 들어가고 HR 아웃소싱이 들어가고 HR 솔루션이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완성된 거를 해야 고객사가 안심하고 그런 걸 쓸 수 있고 우리도 매출을 솔루션만 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으로 돈을 벌고 컨설팅으로는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솔루션에 딱 들어오면 되게 오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사스를 만들지 간에 방금 말했던 이 서클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B2B 엔터프라이즈를 하면서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약간 이 아웃소싱이나 컨설팅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직원이 있고 또 툴도 쓰고 거기에서 이제 컨설팅도 받고 막 이러는데 사스 한 방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사스 회사로서는 굉장한 수익 모델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되네요, 역시. 그렇죠. 네. 사스는 그냥 컴퓨터 서비스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 1, 2, 3편 예전에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게 미국은 사람 대신 사스 쓴다. 회사 만들 때. 네. 이게 진짜 그 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스도 이게 딱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준대로 쓴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요구를 해야죠. 그래. 그런 거를 많은 회사들이 요구를 하면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해피한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취재하다 보면은 요새 네. 거의 다 사스 회사니까 네. 뭐 고객사에서 이렇게 쓰는 걸 보고서 뭐 이 기능을 위주로 피봇을 했어요. 뭐 이런 네네. 것을 좀 많이 하시고 네. 아니 고객사에서 이런 거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라는 그런 인터뷰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게 사스군요. 그렇죠. 슬랙은 저번에 말씀해 주실 때 이 아무래도 월간으로 과금하는 게 나중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HR 회사들은 어떻게 돈 잘 벌고 있습니까? 그 저희가 지금 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 한국의 이제 플렉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월에 3,500억 원 회사 가치로 380억 원이나 투자를 받았거든요. 대한민국 사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게다가 HR 같은 경우는 딱 대한민국밖에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는 HR 사스 시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재밌는 건 여기 투자한 회사가 미국의 투자사인데 쿠팡 투자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그린옥스라는 데인데 여기가 정말 한국만 대상으로 한 한국 회사에 38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투자했다는 거는 그만큼 HR 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망한 시장이고 한국 시장도 당장은 작을지라도 결국은 HR 사스로 다 갈 것이다 라는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린옥스 그 회사는 원래 한국 회사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회사인 거죠? 네. 한국 회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 투자도 사스에 좀 많이 하는
그래서 한 반 정도가 사스에 약간 투자하는. 그래서 뭐 그린옥스가 투자하는 회사들만 살펴봐도 이런 데가 잘 될 것 같구나라는 걸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 나눈 회사들 중에 또 상당수가 여기서 투자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린옥스요? 네. 그린옥스 한번 그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네. 어떤 회사 투자했는지를 좀 보시면서 다운도 받아보고 뭐 네. 써보고 하시면은 네. 사스 공부가 많이 되겠네요. 네네네. 이제 이 약간 HR 사스의 목표를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HR의 목적은 사람들이 성과를 내고 행복하고 성장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데이터가 모여야 돼요. 결국은 데이터들이 모이고 그걸 바탕으로 HR을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가지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돼요. 그런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죠. 저희가 뭐 게임을 만들어 출시한다 그러면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거 보고 분석해서 계속 개선하잖아요. 회사 내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 회사 직원들은 행복한가? 일은 잘하는가? 성장하는가? 근데 뭐 인사평가도 대충 하고 뭐 연봉도 대충 정하고 뭐 채용도 대충 하고 이러면은 뭐 그냥 어떻게 일은 돌아가는 것 같아도 직원이 뭐 이렇게 굉장히 작을 때 한 10명일 때랑 좀 커서 한 50명일 때와 이제 굉장히 커서 예를 들면 한 100명일 때가 다르거든요. 일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특히 HR도 달라져야 돼요. 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좋은 사스 솔루션을 쓰면 되는 거고, 그런 사스 솔루션이 또 이런 컨설팅 같은 거 해주면 더더욱 좋기 때문에 HR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도록 그 데이터 포인트를 좀 만들려고 애를 쓰자. 국내 HR 사스 회사들 중에서도 좀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네. 피드백 전문으로 한다거나. 맞습니다. 네, 그런 데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또 네. 병행해서.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각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빠른 시기에 시장이 좀 커질 것 같긴 해요. 요즘 새로 생기는 회사들은 이런 사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B2B로 가면은 결국 이제 대기업하고 스타트업인데 대기업들은 직접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인사 관리를 직접 만들어 쓰지 않는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직접 만들었어요. 네. 이게 뭐 좋긴 하지만 좀 많이 아쉽죠. 사스를 써줘야 대한민국 대기업이 전체 채용 규모에 뭐 꽤 크잖아요. 근데 일단 이런 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사스 시장이 좀 작은 거죠. 생산성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직접 안에서 이메일 솔루션 다 만들었었거든요. 네. 요즘은 뭐 특정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이제 도입했다 그러더라고요. 변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기업들도 좀 HR 같은 것도 사스 솔루션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래서 좀 당장은 좀 작긴 한데 궁극적으로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다 이렇게 몇 군데들이 다녀보셨잖아요. 큰 네. 기업들. 네. 정말로 사스 안 쓰니까 우리나라는 다 정보 만들었습니까? 근데 대기업들은 좀 내부 솔루션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스타트업 관련 기사들 보다 보면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육성할 때 그냥 지원금만 줄 게 아니라 그냥 정부에서 써줘라. 그게 제일 크게 도와주는 그렇죠. 거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썼으면 좋겠네요. 네. 그 대기업들이 자체 솔루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건 또 보안이에요. 워낙 비즈니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뭔가 사전 정보가 누출되면서 피해가 엄청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체 개발을 하는데 뭐 이제 계속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그런 규정을 다 따라줄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개선하면 되겠죠. 그래서 몇몇 회사들은 그 한국 대기업에 넣은 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그 대기업의 내부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늘 HR 분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사스를 왜 공부하느냐, 이제 우리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다음 또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내에서 좀 회사 분석도 좀 해드렸으니까 투자와 관련해서도 아마 참고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 다음번에는 저희 생산성 큰 카테고리 내에서 아직 안 다뤘던 뭐 네. 채용이라든가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네. 다뤄보면 되겠죠.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